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2년 임인년이 밝았습니다. 예, 타이틀이 멋지죠? 예. 제가 왜 이렇게 타이틀을 그냥 이렇게 잡았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이 해가 바뀌게 되면 어떤 새 마음 새 뜻으로 뭔가를 어떤 목표를 결정을 할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매우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품질 경영 기사, 저는 품질 경영 산업 기사,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이 쪽에 굉장히 좀 나름대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요. 또 나름대로는 좀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리려고 여러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 이름을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무료로 공부를 또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고 또 유료 아무래도 무료하고 유료는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무료로 이제 유튜브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품질의 어떤 자기적인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품질의 어떤 히스토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치우쳐져가 있고요. 자, 이번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22년도에 바로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검은 호랑이. 호랑이 하면 좀 무서운데 그죠? 우리 호랑이의 어떤 뭐라고 기세라고 합니까? 뭐 그놈을 우리는 이어받아 가지고 모든 분들이 꼭 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변경 사항이 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1강은 그렇고요. 뭐 다음에 또 찍게 되면 이제 자격증에 대한 어떤 각각의 어떻게 대비를 하라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죠. 물론 그 전에도 찍었는 것이 있는데 좀 이제 변형을 해서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품질 경영 산업 기사입니다. 우리는 품질 경영 산업 기사는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CBT로 시험을 친다는 거죠. 예, 컴퓨터로 시험을 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교재는 이제 CBT 문제도 제가 유형의 문제를 당겨와서 잡아 놓았어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품질 경영 기사가 바로 2022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은 1회. 자, 1회. 일단 이 카메라 이걸 좀 눌러야 되겠어요. 시간을 좀 체크해야 될게. 자, 바로 1회, 2회, 3회, 4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1회, 2회, 3회, 4회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2주 정도를 시험을 치게 됩니다. 뭐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럼 기사 같은 경우는 1회, 2회까지입니다. 기사, 산업기사,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실제 우리 시험은 1회에 있습니다. 기사, 산업기사. 2회에 있습니다. 다음에 4회에 있습니다. 3회는 시험이 없습니다. 품질경영기사나 품질경영 산업기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산업인력공단에서는 3회부터 우리가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CBT입니다. 컴퓨터를 바로 베이스로 한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 직접 시험을 치게 산업기사는 벌써 2020년도죠. 갑자기 목소리 혼돈이 오는데요. 2021년도가 아니죠.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4회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기사도 이제 2022년부터 3회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시험은 우리가 4회에 있으니까 바로 4회부터 CBT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CBT인 경우는 매우 장점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는 좀 편해요. 시험을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접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먼저, 아직까지 이 기간에 이제 도달해 있으니까, 아직까지 1회와 2회는 그냥 기존의 시험을 치게 되는 거죠. 시험을 치게 되고, 4회부터 CBT로 한다. 그럼 CBT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파악을 하셔도 큰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이 시험 문제에 이게 답지가 나오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그냥 컴퓨터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마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2번은 풀기 2번은 모르겠어. 그럼 2번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스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나중에 3번 풀고 4번 풀고 쭉 풀죠. 그럼 100번까지 풀어요. 기사 같은 100번까지고 산업기사 80번까지죠. 자, 풀고 나서 또 보면 여기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을 마킹 안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누르면 다 뜹니다. 이렇게 몇 번 쫙 나와요. 여기 쫙 나와요. 여기 번호가. 그러면 그 번호에 딱 가서 또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모르겠다. 그럼 또 패스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완성을 시키고요. 그런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누르면 되느냐 하면 이제 제출을 하면 되겠죠. 이제는 혹시나 오답했는 게 없느냐 한번 검토도 해보고 뭐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과목당 여러분 바로 20문제인데요. 바로 30분의 시간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기사 같은 4과목이 됩니다. 그럼 산업기사 같은 4과목이니까 바로 2시간의 시간을 줄 것이고요. 물론 30분씩 끊어서 시험 치는 게 아니고요. 2시간을 한꺼번에 주는 거죠. 당연히 기사 같은 경우는 5과목이니까 바로 2시간 반 동안에 시험을 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차에 대한 이야기는요. 나중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킹이 다 돼서 이제는 거의 실수가 없을 것 같다. 이제는 합격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제출을 누릅니다. 제출을 누르면 뭐라고 하느냐면 진짜 제출하시겠습니까? 다시 리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빠진 문제가 있는데 다시 보세요. 뭐 이런 멘트가 나오겠죠. 없다. 확실하다. 라고 해서 한번 또 눌렀어요. 딱 누르게 되면 곧바로 확인이 이제 제출되게 되면 이제는 알아서 자기가 채점을 해요. 채점을 하고요. 곧바로 1분 이내에 합격을 축하합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는 멘트가 떠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안타깝게 불합격, 다음 기회에 이용을 하세요. 이렇게 안타깝게 나옵니다. 그럼 합격이라는 것을 내 혼자만 아는 거예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나중에 하지만은 지금은 합격자가 떠버리기 때문에 내가 합격되고 이제는 2차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형식으로 매우 쉽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회, 2회는 똑같이 지금 시험을 치고 있으니까요. 뭐 원서 접수를 하고 인터넷으로 거기에 따라서 지역을 선택을 하고 그 지역에서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나 또는 우리 대학교에 바로 신청을 해서 시험을 치게 되죠. 아니면 뭐 산업인력공단 근처에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지는 당연히 가지고 나올 수 있고요. 그럼 CBT가 되게 되면 시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유가 없죠. 하여튼 컴퓨터로 시험 치니까.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만약에 뭐 3월 5일 날 나는 품질 경영 기사를 썼다. 가정을 합시다. CBT로. 어떤 친구는 3월 6일 날 시험 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3월 5일 날 시험 문제와 3월 6일 날 시험 문제는 어떠세요? 다 다릅니다. 물론 중복되는 게 몇 문제가 있지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CBT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 3월 5일 날 오전에 시험을 치고 나는 오후에 시험 치는데 이래도 문제가 달라요. 같은 장소다. 나는 A라는 장소에 시험 치고 여기는 B라는 장소에 시험을 칩니다. 같은 시간대에. 그래도 시험 문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험 문제가 랜덤의 문제 은행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뭐 시간이 약간 좀 남았는 관계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과목에 대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품질 경영 기사나 산업 기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통계적 품질 관리예요. 통계적 품질 관리. 여기에서 20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이 통계적 품질 관리 속에는요. 기본적으로 공업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교재에서는 제 교재에서는 공업 통계라는 타이틀이 있죠. 다음에 관리도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다음에 샘플링 검사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과목이 합쳐서 통계적 품질 관리예요. 세 개 과목이. 그래서 총 20점에서 기본적으로 공업 통계는 몇 문제가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바로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8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8문제. 기사 같은 경우는 9문제가 나옵니다. 9문제.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관리도 같은 경우는 6문제가 나와요. 샘플링 검사 당연히 6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관리도 같은 경우는 5문제가 나오고요. 샘플링 검사는 6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도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죠. 바로 이 내용이 바로 공업 통계가 품질 경영 기사가 되든 산업 기사는 가장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과목이 하나의 과목에 하나의 챕터로 하나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실험계획법, 다음에 생산 시스템, 다음에 품질 경영. 이렇게 해서 산업기사는 이렇게 4과목이 구성되어지며 기사에서는 여기서 바로 신뢰성 관리 라는 이렇게 해서 5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 이런 거 하더라고요. 통계적 품질 관리라는 것은 있는데 통계적 품질 관리는 큰 타이틀로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 공업 통계라는 용어가 없고 뭐 확률과 확률 분포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럼 이 시험 범위가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바로 통계적 품질 관리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만약에 통계적 품질 관리 타이틀이 없다 하더라도 공업 통계가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뭐 이런 기초 통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시험 범위가 아닌 것은 포함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교재를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나온 내용이 문제와 이론이 전체적으로 최소한 90% 이상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획적으로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어떻게 전술적으로 뭐 전략과 전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전술적으로 이것을 접근해 나가느냐. 그럼 여기에 각각의 과목의 시간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당락이 좀 쉽게 합격하시는 분이 있고 매우 어렵게 합격하시는 분이 있지 않는가? 아니면 아예 실패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에 대한 것은 또 다음 챕터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바로 2020년이 임인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특히 품질경영 기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또는 나아가서 우리는 뭐 경영지도사의 뭐 생산관리라든가 뭐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 게 또 품질관리 기술사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또 우리 다른 선생님이 저하고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뭐 공장관리 기술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꼭 여러분에게 목표가 되실 수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꼭 달성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바로 맛보기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힘돋는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